전설야담. 남의 여자를 넘본 선비. 어느 마을에 제법 부유하게 사는 선비가 있었고 이웃에는 포수가 살았습니다. 참으로 참하고 곱구나. 선비는 이웃집 담을 넘겨볼 때마다 포수 아내의 미모를 속으로 칭찬하며 어떻게든 접근하여 정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선비가 포수 아내를 대할 때마다 항상 그욱한 눈길로 바라보자 그 전까지와는 달리 드디어 포수 아내가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옳거니 이심전심이라더니 저 여인도 내게 마음이 있는 거렸다. 이렇게 여인 마음을 해석한 선비는 마음이 동해서 그날부터 이제나저제나 옆집 남자가 외출하기를 기다렸으나 포수는 좀처럼 집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하여 어느 날 선비가 속마음을 감춘 채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은근슬쩍 포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뭐해? 근래 사냥 나갈 생각을 않는고? 선비님, 사냥을 나가려면 여러 날 동안 생활할 여비가 많이 드는데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 말에 선비가 의문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번 사냥의 경비는 얼마나 드는고? 아무래도 적으면 곤란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열량은 있어야 한답니다. 열량이나 필요하다고? 비용이 그리 많이 든단 말인가? 자신의 예상보다 많은 금액에 놀란 선비가 대묻자 포수가 어째서 그런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네, 사냥을 나가게 되면 여러 날 먹고 지내야 하는 경비도 물론 많이 들지만 산에 들어가기 전에 산신제를 정성껏 지내야 하거든요. 제사에 바치는 곡물이 좋을수록 산신령께서 비례하여 사냥감을 허락해 주니까요. 그렇군. 그러면 말일세. 내 그 돈 열량을 줄 테니 당장 사냥 나가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짐승을 잡아오게. 그리고 그렇게 사냥한 짐승들을 나하고 반반씩 나누도록 하세.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렇다면 소인이야 좋지요. 포수가 반색하자 선비는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더니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내 나와서 돈 열량을 건네주었습니다. 포수는 행복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포수는 즉시 자기 집 안방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사냥 나가노라 말하고는 사냥 도구를 갖추고 선비에게로 가서 떠난다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선비님, 소인이 오늘 사냥길에 오릅니다. 소인이 떠나면 아내 혼자 집에 있으니 수시로 돌봐주소서. 이 사람, 이웃이 뭔가? 그런 걱정일랑 전혀 하지 말고 잘 다녀오게. 이렇게 포수가 인사하고 떠난 날 저녁 선비는 방해물이 없으므로 긴 담뱃대를 물고 어슬렁어슬렁 포수 집에 나타났습니다. 안에 있는가? 오늘 자네 남편이 사냥하러 떠났으니 독수 공방에 적적할 것 같아 내가 일부러 찾아왔다네. 어두운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고 외롭지 않겠는가? 선비가 짐짓 배려하는 척 말을 늘어놓으며 반응을 떠보자 포수 아내가 방문을 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잘 오셨습니다. 선비님 같은 분이 옆에 있어 주신다면 긴 밤이 적적하지 않고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서 방으로 올라오시지요. 포수 아내가 반겨주자 선비는 즐거운 마음으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선비가 이런저런 말을 할 때마다 포수 아내는 부드러운 말로 응대해줘 두 사람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듯 싶었기에 선비는 속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니 됐구먼. 선비가 기회다 싶어 슬그머니 상대방 손을 잡고 끌어당기자 포수 아내는 거부하지 않고 선비 품에 안겼습니다. 선비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여인의 옷을 벗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포수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선비님, 쇳내 부탁이 하나 있사옵니다. 선비님께서 저기 있는 탈을 얼굴에 쓰셔야 쇳내가 옷을 벗을 수 있사옵니다. 뜻밖의 청탁을 받은 선비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탈이라니? 그 탈이 무엇이기에 내게 쓰라고 하는고? 이에 포수 아내가 벌떡 일어나 시롱 위에 얹혀 있는 탈을 내려 선비에게 건네주며 부끄러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셋내 남편이 소인과 잠자리할 때면 늘 이 탈을 쓴답니다. 그리 되면 정감이 2배로 높아지고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쓰시라는 겁니다. 선비는 탈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답했습니다. 자네 말대로라면 내가 안 쓸 수가 없구먼. 어떻게 쓰는 것인지 자네가 한번 내 얼굴에 씌워 봐주게. 선비가 허락하자 포수 아내는 선비 얼굴에 탈을 대고 거기 달린 끈으로 부러지지 않게 머리 뒤쪽에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그런 다음 포수 아내는 선비의 옷을 천천히 벗기면서 장난쳤고 선비는 흥분하여 몸이 달았습니다. 어서 내 앞으로 오게. 예, 알겠사옵니다. 포수 아내가 선비 앞으로 가려 할 때였습니다. 방 밖에서 우레가 치듯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떤 놈이 남의 집에 침입하여 내 아내를 겁탈하려 드느냐. 이런 놈은 당장 잡아 죽여야 하지. 도대체 어떤 놈이냐. 그 말과 동시에 한 사내가 방문을 박차고 들이닥쳤는데 그는 다름 아닌 사냥 나간다던 포수였습니다. 여인과의 방사를 꿈꾸며 한참 들떠있던 선비는 깜짝 놀란 나머지 탈을 쓴 채 포수를 밀치고 달아나 얼른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수는 몽둥이 들고 쫓아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 도적놈이 선비 집으로 들어갔으니 속히 나와 잡으시오. 그러면서 포수가 선비 집으로 따라 들어가니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선비 집 식구들도 도적이 자기 집으로 들어왔다는 소리에 황급히 문을 열고 나와 몽둥이를 든 채 사방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때 선비는 뜰 옆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얼굴에 씌워진 탈을 급히 벗으려 했지만 워낙 단단히 묶여 있어 벗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덤벼들어 마구 때렸습니다. 선비는 몽둥이로 얻어맞고 이리저리 발에 채이면서 외쳤습니다. 나요? 나란 말이요. 제발 때리지 마시오. 나요? 나라고. 하지만 그 소리만으로는 선비를 분간하기 힘들기에 식구들까지 합세하여 때리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러는 사이 탈을 묶은 끈이 떨어져 벗겨지면서 선비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놀란 집안 사람들이 선비를 부축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한바탕 소동이 끝났습니다. 선비 얼굴을 확인한 동네 사람들은 쑥덕거리면서 물러갔습니다. 이후로 선비는 부끄러워 문박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포수에게 준 돈도 감히 돌려달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선비의 세욕을 눈치챈 포수의 계략이었습니다. 아내를 통해 선비의 음흉한 추파를 전해들은 포수는 돈만 있으면 사냥 나갈 것처럼 말하고는 아내에게 유혹에 응하는 척하면서 선비 얼굴에 탈을 씌우라고 시켰습니다. 그런 후 기습적으로 돌아와 선비를 크게 망신 준 것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